일본이 독도를 멋대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였다. 토지와 노동력을 수탈하고 일제가 청년과 여성을 전쟁터로 내몰다. 그리고 1910년 마침내 우리 민족은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일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책에서는 한일 청구권이 있나요? 제가 지금 못 찾았거든요. 한일 정부군요. 한일 청구권 아시나요? 아니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요새 아이들은 어떤 역사를 배우는지가 궁금해서 책으로 배우시나요? 네, 이 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학교 교과서인 거죠? 중학교 교과서.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 민족운동의 전개, 대한민국의 발전.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최대한 편향적인 내용은 배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네, 중립적으로.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좌편향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학생이 느끼시기에. 네, 제가 느끼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6년간 항상 느꼈던 게 그냥 이유 없는 일본에 대한 라이벌 의식. 라이벌 의식이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일본이라는 국가한테 지기 싫어하고 또 이제 과거에 당한 수모를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복수하고 싶은 심리가 좀 만연해 깔린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네. 교과서는 중립적인데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돈 없는 그런 허위 사실 같은 건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시면서 일본에 대한 욕을 하신다거나. 욕이요? 네. 뭐 예를 들어 외놈 뭐 그런 단어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외놈은 뭐 기본으로 쓰시고 그 땡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네네.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역사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뭐 그냥 남자 체육 선생님 뭐? 보통 역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래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주로 역사 선생님들은 그런 차별적인 단어는 안 쓰셨거든요. 그냥 뭐 일본인들이 되게 우리 민족에게, 조상들에게 굉장히 심한 그런 거를 했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뭐 특정 뭐 어떤 삐 이런 단어는 안 썼는데 주로 만약 그런 단어를 쓰셨다면 그냥 체육 선생님들이 뭐 8월 15일 그 전후로 뭐 그냥 갑자기 뭐 니들 뭐 테레비 봤냐 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에 대해서 뭐 어떤 좀 방송에서 나가기 힘든 그런 단어를 얘기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 총리가 또 뭐 독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일본 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은 있어도 역사 선생님이 그런 직접적인 단어는 저희 때는 뭐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이지만 뭐 저희 때라고 해서 뭐 다른 역사 선생님들 뭐 전국에 많이 계실 테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역사 2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였다. 조선은 친미, 친러, 내각을 구성하고 배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위기를 느낀 일본은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의미사변을 일으켰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고종은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다. 러일 전쟁 중에는 일본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경부선과 경의선이 부설되었다. 철도는 물자 유통과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철도를 건설하면서 토지와 노동력을 수탈하고 세력 범위를 확장하는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본이 뭔가 조선시대에 뭔가 설치를 해줬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뭐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물자를 운반하고 또 조선에 있는 뭐 물자라든지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그런 거 자체가 생겼다는 거는 어쨌든 기본적인 교통권을 만들어 줬다고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목적은 별로 좋진 않았으나 어쨌든 우리는 그 덕을 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은 한반도에서 세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독도 얘기가 나오네요. 일본이 독도를 멋대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하였다. 독도는 신라시대 이래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다. 조선 숙종 때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에 불법 침입한 일본 어부를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고 돌아왔다. 19세기 중엽에는 일본 어민들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무단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조선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는 한편 울릉도 등의 부속 도서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또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에 군사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이는 역사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 영토를 침탈한 행위였다. 이게 끝인가? 어떻게 배웠어요? 이 독도 관련해서는? 프린트물 진짜 많이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 말고도 프린트를 따로 이제 넣어놓는 그런 폴더까지 있을 정도인데 보통 거기서 또 이제 독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1910년 마침내 우리 민족은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1909년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일단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직책? 이토히로군요. 좀 고위 간부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리였거든요. 1대, 3대, 5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대, 3대, 5대, 7대, 10대 뭐 이렇게 계속 총리를 여러 번 했었던 고위 관료인데 이게 일본 전체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인들이 봤을 때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총리였던 그 이토 히로부미한테 암살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테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본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폭탄 터뜨려서 총리를 살해하는 행위 자체는 뭐 앞뒤 상황을 다 막론하고 봤을 때는 사실 테러 행위가 맞죠. 근데 이게 또 대한민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족을 지켜내려는 그런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그런 내용이고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일본인이 손쉽게 토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소유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땅을 국유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토지를 일본 정부한테 이게 내 땅이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강제로 압류를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일제는 이렇게 국유지가 된 땅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에 넘겨버렸다.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후 조선 총독부는 그 전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다. 땅을 빼앗긴 한국인들은 소작인이 되어 힘겹게 살았다. 항상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빼앗고 식량을 빼앗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어려웠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은 그 시대 때 조선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먹을 게 없는데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식민지로 들여 살면서 인프라 자체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철도도 들어오고 그런 교통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서양의학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달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교과서에. 그런 거 보면은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떤 주장을 들어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곡물의 80%를 일본에서 뺏겼다고 하는데 그럼 20%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네, 그 이후로 31년도에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신문도 마음대로 발행하지 못하게 굉장히 간섭을 했었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창 기지로 삼다. 일제가 청년과 여성을 전쟁터로 내몰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그들의 침략 전쟁을 동원하고자 수많은 젊은이들을 지원병,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로 내몰았다. 또 징용령을 공포하여 한국인들을 군수공장이나 광산으로 끌고 갔다. 일제는 한국인의 저항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모집 형식으로 징용을 실시하다가 나중에는 강제로 데려가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지금 이 책에서는 한일 청구권이 있나요? 제가 지금 못 찾았거든요. 한일 정부권이요? 네, 한일 청구권 아시나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책에는 지금 제가 못 찾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네.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에 대해서 아무 감정 없던 친구들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일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쁘게 생각을 했죠. 대다수의 학생도 그런 반응이겠네요. 근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본인은 일본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실 저도 그렇고 좀 놀란 건데 요새 학생들은 좀 그래도 우리 때보다는 많이 좀 순화돼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그렇게 배울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놀랬고 근데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은 일본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역사 교육을 받았을 때는 본인도 일본에서 나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어떤 문화를 접했는지라든지 네. 친구들끼리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나쁜 나라라고 생각한 나라에 배낭여행을 갔다는 게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문화를 좋아했어서 역사적으로는 우리한테 많은 안 좋은 걸 했지만 네. 문화가 좋아서 갔다 이러는 네, 문화가 좋아서 이제 가봤는데 네네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으로 보면은 일본은 사실 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근데 가니까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진짜 많이 발달한 나라구나, 배울 점이 많은 나라구나라고 많이 느꼈죠.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걸 보고 친절함이랑 또 시민의식이라고 하면 진짜 쓰레기도 잘 안 보이고 그게 좀 충격이었죠. 친절하고 또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교육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프지만은 그렇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네. 사실 이런 좀 좌편향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데 혐오와 갈등의 굴레가 한시라도 빨리 좀 풀리려면 이 교육 과정부터 고쳐야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외교 문제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그 네.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우리다. 네. 우리가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뭐 관계가 개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막 조선인들을 여기서 많이 괴롭혔다라고 하면서 그 서대문 형무소가 나오잖아요. 네. 혹시 가보셨나요? 서대문 형무소? 그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서대문고 바로 앞에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